안녕하세요. 랩4AHP를 맡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최정근입니다. 지금부터 랩4A의 솔루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4A3 임플리멘테이션의 경우에는 스타터 코드의 전반적인 구성과 특히 업데이트 메소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라이더 관련 메소드를 복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습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론트 윈도우와 리어 윈도우는 각각 정면, 후면에서 20도의 시야각 구간을 가리키는 컨스턴트이자 아규먼트들입니다. 따라서 연습 문제의 상황과 같이 프론트 윈도우와 리어 윈도우에 저장된 값을 서로 뒤바꿔주면 프론트 윈도우를 아규먼트로 받은 get lidar closest point 메소드는 후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찾을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정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투두 해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라이더 센서를 활용해 자동차의 정면 및 후면 충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레프트 범퍼나 라이트 범퍼가 눌려 있으면 충돌 방지 알고리즘을 무시하고 움직이는 기능 또한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충돌 방지 알고리즘의 경우 왼쪽과 같이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만약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리 safety distance를 100이라는 값으로 지정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왼쪽과 같이 만약 forward distance가 safety distance보다 작아져서 안전거리 내외로 진입했을 경우에 스피드를 -1로 무조건 저장하는 방식을 이용해 봅시다.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돌려보면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제동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천천히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굉장히 느리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벽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벽면에서 튕겨져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제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급제동이라는 방식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처럼 자동차가 필요 이상으로 멀리 튕겨져 나오는 모습 또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은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첫째로 자동차의 현재 속력을 파악하고 그 속력을 바탕으로 제동거리와 안전거리를 계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된 제동거리에 맞춰 부드러운 감속이 이루어지도록 구현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작성한 코드를 지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자동차의 현재 속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속력은 이동거리 나누기 시간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rc.getDeltaTime 메소드를 이용해 간단히 찾을 수 있지만 이동거리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전 거리와 현재 거리의 차를 이용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현재 거리는 forward distance인데 이전 거리를 과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현재 거리 forward distance를 임의의 전역 변수에 저장해 두면 됩니다. 이번 프레임에서의 현재 거리는 곧 다음 프레임에서의 이전 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previous forward distance라는 이름의 전역 변수를 만들어 놓고 업데이트 메소드에서 이를 사용할 것임을 선언을 한 다음에 이전 거리와 현재 거리의 차를 이용해서 이동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동거리 나누기 시간을 이용해 계산한 프레임 V의 경우에는 사실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일정 비율인 알파를 곱한 값을 우리가 사용해 주게 됩니다. 알파 값을 이용해 실제 속력, current V를 구하는 방법은 이처럼 두 가지 방법을 크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2번은 앞선 랩3에서도 사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번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값의 의미와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4A의 5 더 알아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이와 같이 자동차의 현재 속력 current V를 구한 다음에는 제동거리와 안전거리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동거리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점을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 제동거리는 stopping distance는 속력의 제곱, 즉 current 제곱에 비례하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고, 안전거리 safe distance는 제동거리에 비례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물론 컨스턴트 값을 조정해 가면서 최적의 조건을 찾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stopping constant의 값을 잘못 설정했을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레이스카 유틸스 보질의 최대 최소값 지정 메소드 클램프를 이용해서 보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왼쪽과 같은 형태의 코드를 작성을 하고 오른쪽과 같이 그 빈칸을 채워 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동거리와 안전거리가 구해졌기 때문에 자동차의 속력을 본격적으로 제어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가 안전거리 내로는 진입했으나 아직 제동거리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컨트롤러를 통해 전달되는 가속도 스피드를 안전거리 근처에서는 1, 제동거리 근처에서는 0까지만 낼 수 있도록 remap range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min 함수가 왜 사용됐을까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min 함수가 사용되는 까닭은 이 코드의 목적이 자동차의 최대 스피드를 제한하는 것이지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사용자가 안전거리에 들어서자마자 스피드를 마이너스 1로, 즉 뒤쪽 가속도를 최대로 받도록 설정을 했다면 굳이 remap range 메소드를 이용해서 0과 1 사이의 값을 어떤 값으로 스피드를 재지정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어차피 사용자가 구간별 최대 스피드에 못 미치는 스피드를 컨트롤러로 입력하고 있다면 구간별로 제한되는 최대 스피드 대신 그에 못 미치는 스피드가 그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min 함수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연습 문제 4A4를 역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가 제동거리 내에 진입했을 때입니다. 이전의 경우와 어떤 아규먼트가 달라졌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첫 번째 예시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remap range에서의 argument 값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stopping distance가 사용됐던 자리에 0이, safe distance가 사용됐던 자리에 stopping distance가, 그리고 0과 1이 각각 마이너스 1과 0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경우 제동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물, 즉 벽면에 가장 가까워진 순간까지 마이너스 1이라는 스피드로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조금 더 급격한 제동이 이루어지도록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코드 대신 바로 밑에 있는 코드와 같이 작성하면 할 수 있는데요. remap range에서 네 번째 아규먼트를 마이너스 1 대신 마이너스 2로 작성하고 스피드의 크기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클램프 메소드를 이용해 보완해 주었습니다. 이제 상수들의 값을 적절히 조정해 자신만의 최적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코드를 직접 실행할 경우 저는 최대한 자동차가 튕겨져 나오는 일 없이 부드러운 감속을 구현하기 위해 이렇게 상수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벽면 근처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계속 직진 버튼을 누르게 될 경우에는 조금씩 진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죠.
여러분은 각자가 생각하는 최우선 조건, 부드러운 감속이나 제동의 안정성 등에 따라서 상수의 크기를 달리해가며 직접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시고 그에 맞춰서 자신이 생각하는 최적의 조건을 맞는 상수값들을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수들을 이용했습니다. 이제 자동차의 후면 충돌 방지 알고리즘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후면 충돌 방지는 정면 충돌 방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프레임 V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아까와 같이 forward distance를 이용하지 않고 이번엔 back distance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면 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만약 정면의 거리만을 이용해 현재 이동 속력을 측정한다면 매우 부정확하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진하는 상황과 후진하는 상황을 forward distance와 back distance를 이용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직진하는 상황과 forward distance가 back distance보다 더 가까운 상황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진과 후진을 구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현재 속도 프레임 V의 부호를 아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사실 프레임 V를 결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레임 V를 이용할 수 없고 그래서 forward distance와 back distance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면 충돌을 방지하는 상황은 직진하는 상황이고 직진하는 자동차가 정면 충돌이 문제가 되는 순간에는 정면 거리가 후면 거리보다 더 가까운 순간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처럼 치환시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역시 previous forward distance에 forward distance를 저장했던 것처럼 previous back distance에 back distance 값을 저장해야 한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으로 직진하는 상황을 current V가 양수인 대로 후진하는 상황을 current V가 음수인 대로 표현해서 케이스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current V가 음수인 때에 대한 내용 포맷을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구조의 코드를 작성하되 forward distance는 back distance로 min 함수는 max 함수로 1은 -1로 -2는 2로 그리고 -1은 1로 바꿔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여기서 미니멈 함수 대신 맥시멈 함수가 사용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후진하는 상황에선 스피드가 음수이기 때문입니다. 즉 후진하는 상황에서 최대 스피드를 제한한다는 것은 예컨대 사용자가 1이라는 스피드를 입력해 정면으로 나아가는 힘을 최대로 명령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후진하는 상황에서 후면 충돌을 방지하는데 사용자가 컨트롤러로 어차피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명령하고 있었다면 스피드를 제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스피드엔 2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미니멈 함수 대신 맥시멈 함수를 사용해서 1이라는 스피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수문제 4a의 5를 마저 해결하자면 -1과 2, 1이라는 값은 정면 충돌을 방지했을 때 사용했던 아규먼트의 값들과 모두 동일하지만 부호만 반대로 뒤집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호가 뒤집힌 까닭은 정면 충돌을 방지하는 상황에서 직진할 때는 속력이 양수값에 해당하지만 후면 충돌을 방지하는 상황에서는 속력이 모두 음수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모두 부호를 하나씩 바꿔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프트 범퍼와 라이트 범퍼에 대한 코드가 필요합니다. 맨 처음에 유의사항으로 같이 살펴보았던
컨트롤러의 레프트 범퍼와 라이트 범퍼가 눌린 상황에서 충돌 방지 알고리즘이 무시되는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는 컨트롤러 모듈의 isDown 메소드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라이트 범퍼가 눌려있는 상황에서 과연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라이트 범퍼가 눌려있으면 isDown 메소드가 true를 반환할 것이고 not true는 곧 false이기 때문에 current b가 0보다 큰 것 그리고 false라는 상황에서는 해당 조건문의 케이스가 언제나 false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라이트 범퍼가 눌려있는 상황에선 정면 충돌 방지 알고리즘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치로 레프트 범퍼가 눌려있는 상황에서는 후면 충돌 방지 알고리즘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레프트 범퍼와 라이트 범퍼에 대한 무시 조건들을 구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랩4a의 솔루션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4aa5 더 알아보기는 앞서 이야기하였던 알파 값의 의미와 왜 이 알파 값이 0.2부터 0.25 사이의 어떤 값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최정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